현일고등학교 지리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것을 녹화하는 시간이 3월 11일 이제 거의 11시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조금 일찍 주무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은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역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 범위로 영토와 영해와 영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지키는 것이 이제 국군이 되겠죠. 또 국군은 세 개의 부대로 나눠져 있죠. 우리 영토를 지키는 육군, 영해를 지키는 해군, 영공을 지키는 공군. 자,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한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토가 없이는 나라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하죠. 자, 영토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와 그 한반도에 붙어 있는 많은 섬들을 모두 다 영토로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의할 점은요. 한반도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한만 영토가 아닙니다.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이 한반도 전체가 바로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총 면적은 약 22만 3천 킬로미터 제곱 정도 됩니다.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오히려 북한의 면적이 더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한반도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주변에 속해 있는 많은 섬들이 있죠. 자, 이런 주변에 속해 있는 이런 많은 섬들, 이런 섬들까지 당연히 울릉도와 독도, 뭐 제주도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이런 섬들까지도 바로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겠고요. 이 북한 지역도 전부 다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영해입니다. 영토는 눈에 보이고 이 선을 정하거나 뭐 이렇게 육지니까 이 범위가 딱 보여요. 하지만 영해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국제법상으로 영해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영해의 범위가 바로 12해리인데요. 이 12해리라는 것을 설정하는 어떤 기준이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이라는 겁니다. 우선 해리에 대한 얘기도 우리 한번 해봐야 되겠죠. 1해리가 얼마냐? 1852m 정도가 바로 1해리입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이제 우리 동해안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울릉도, 독도와 같은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은요. 일반적으로 해안에서부터 12해리를 설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통상기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남해 해안에서는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해안선도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자, 그래서 여기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다음 거기에서부터 12해리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직선기선이라고 하죠. 12해리의 범위는 한 22.2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한해협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매우 좁은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12해리를 만들지 않고요. 직선기선으로 3해리, 자, 요거 중요합니다. 3해리까지만 영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해리는 약 5.6k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영해의 기선에서 해안선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해안선도 바로 어디냐면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바로 최저 간조선 또는 최저 조위선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최저 조위선. 자,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12해리 또는 3해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약 22.2km 하면 얼마만큼 범위인지 잘 모르겠죠? 남구미에서 이 선산읍까지가 약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해협의 3해리 5.6km 정도 됐죠? 바로 현일고에서부터 에덴 아파트까지의 직선 거리가 약 5.6km입니다. 이렇게 한번 거리를 생각해 보면 조금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감이 약간 잡히죠. 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직선 기선과 통상 기선 이런 영해가 설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울릉도나 독도 또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안선에서부터 통상기선을 끊습니다. 그리고 동해안도 해안선에서부터 통상기선을 끊는데요. 몇 해리라 그랬어요? 12해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울릉도도 12해리가 되겠죠. 독도도 12해리가 됩니다. 제주도도 12해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서해나 남해 같이 섬들이 많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 최외곽에 있는 섬들을 어떻게 연결했어요? 직선으로 연결했죠. 바로 직선으로 연결한 다음 이 직선에서부터 몇 해리를 갑니까? 12해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자, 이 부분을 영해의 범위가 되겠죠. 자, 이걸 우리는 무슨 기선이라고 한다고요? 직선 기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대한해협은 대마도와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해리만 끊는다. 여기서는 3해리만 설정을 한다. 요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동해안에서도요. 직선 기선을 일부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미곶인데요. 호미곶에서 달만갑까지의 요 부분을 직선으로 그어서 이제 그 다음에 영해선을 끊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요 지형의 모양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있는 울산만 지역도 그렇습니다. 화암추에서 범월갑까지 직선 기선을 끄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12해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해와 함께 우리가 꼭 또 살펴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의 기선에서부터 자, 우리 영해 기선에는 뭐가 있었죠? 일반적으로 끊는 통상 기선이 있었고요. 서해나 남해 그리고 대한해협에서 끊는 직선 기선이 있었죠. 이 기선에서부터 최대 몇 해리까지예요? 200해리까지입니다. 자, 요 200해리에서 어디를 제외합니까? 영해의 범위를 제외한 수역이 바로 뭐예요?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자, 말 그대로 배타. 너희는 안 돼. 우리만. 그 다음에 그 수역은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 경제적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요. 중국과 일본과 아주 가깝다 보니까 200해리를 끊게 되면은 서로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업협정을 서로 맺어서 그 배타적 구역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우선 영토 이 영역이 그어지는 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게요. 영토가 있고요. 자, 직선기선에서부터 12해리 영해가 되겠죠. 직선기선입니다. 동해안에서는 해안선에서부터 12해리 영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직선기선에서부터 지금 몇 해리를 나갔죠? 200해리를 나갔죠. 요 200해리의 범위가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가 되는데요. 거기서 무엇을 빼는 겁니까? 영해의 범위를 빼는 겁니다.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어선 부분이 바로 공해가 되고요. 자, 그리고 영해의 위로, 영토의 위로 여기를 영공이라고 합니다. 영공은 요즘에 항공산업이 발달하면서 또는 우주산업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이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배타적 경제 수역 우리 중국과 일본과 겹치다 보니까 한일 어업 협정, 한중 어업 협정을 맺었다 그랬죠. 자, 중국으로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중국에서부터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어느 정도 구역을 정해 놓고요. 여기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조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일본과도 이런 협정을 맺었었는데요. 바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함께 조업을 할 수 있는 한일 중간 수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울릉도가 있고요. 독도가 있죠. 독도는 바로 대한민국의 영토이죠. 그래서 영토가 있으면 바로 주변에 뭐가 있어요? 영해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일본은 이게 아니라고 계속 이제 우기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부분을 지금 선생님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해양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다.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은요. 기선에서부터 몇 헬입니까? 바깥쪽으로 200헬입니다. 근데 무엇을 제외합니까? 영해를 제외한 수역입니다. 자, 대한민국과 마주보고 있거나 자, 마주보고 있는 나라 두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과 일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에 따라서 획정해야 합니다. 자,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아주 3조도 중요하겠어요. 해저 상부 수역, 그 다음에 해저 및 그 하층토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 자원의 탐사. 자, 우리가 만약에 석유가 있다. 그러면 그 석유의 탐사, 그 석유를 개발하거나 또는 그 바다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그런 주권적 권리를 다 가집니다. 그리고 바다 그 해수와 해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들도 바로 그 나라의 권리가 되겠고요. 경제적 개발 및 탐사에 관한 그 밖에 많은 주권적 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요. 인공섬, 시설물, 구조물 등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과학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해양 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인공섬, 구조물, 바로 우리나라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바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는요, 섬이 아닙니다. 이렇게 있는 수중암초예요. 수중암초에다가 구조물을 만들어서 해양과학기지를 우리가 만들었죠. 자, 보면 알겠지만 중국과 또는 일본과도 이렇게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에 이어서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뉴스라든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뉴스가 같이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다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시평가 대륙과 해양 등 지형 지물로 표현되는 위치는 바로 무슨 위치? 지리적 위치.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 범위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영역이라고 하죠. 다음 차시의 예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차시에는요. 이 부분 영역과 연결을 해서요. 우리 독도 문제가 있겠죠. 독도의 주권과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에 납포된 어선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중국 어선을 조사해 봤더니 어선인지 해적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중국 어선의 횡포에 오늘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고성 홍기를 단 중국 어선이 속도를 높입니다. 현재 중국 어선으로 두 척 뱃머리를 돌려 그대로 돌진합니다. 충돌했음.
우리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하자 때를 지어 공격한 겁니다. 당시 출몰한 중국 어선은 모두 50여 척. 해경이 기관총 450여 발을 발사한 뒤에야 달아났습니다. 납포된 중국 어선을 살펴봤습니다. 당시 충돌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배 안에서는 날카롭게 깎은 쇠파이프와 철근, 심지어 도끼까지 나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옆에 끼어가지고 우리 담정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 접근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해경대원들이 장애물을 뚫고 중국 어선에 올라가면 선원들의 극렬한 저항에 맞닥뜨립니다. 죽창에 쇠파이프, 흉기까지 휘두르며 대치합니다. 최근 5년 동안 해경대원 36명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 다쳤습니다. 세계 최대 해산물 소비국인 중국. 하지만 주변 연안의 어족 자원이 고갈되면서 전 세계 바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미 에콰도르 바다에서 불법으로 상어를 잡던 중국 어선이 붙잡혔고 201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싹쓸이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선원 100여 명을 억류하기도 했습니다. 각국의 대응은 군사작전 수준입니다. 바다 위에서 폭발한 어선, 그대로 침몰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Menjadikan bangsa Indonesia sebagai salah satu kekuatan poros maritim dunia dibuktikan dengan ketegasannya. 중국과 찰떡 공조를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도 2012년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함포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경비정을 들이받으려는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해 침몰시켰습니다. 중국 어선 숫자는 100만 척, 어민 수는 3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정부의 어업 구조 조정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대국의 결단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파도가 높은 날에만 볼 수 있어서 이 섬을 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전해지는 신비의 섬, 바로 제주 이어도입니다. 지금은 해양과학연구와 기상관측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화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망망한 쪽빛 바다 위에 36m 높이 시설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도 남서쪽으로 149km나 떨어진 이어도 해상과학기지입니다. 이어도는 가장 높은 봉우리도 수심 4.6m에 잠겨있는 수중 암초인데 그 위에 연면적 1320제곱미터 규모의 과학기지를 세운 겁니다. 각종 기상정보를 관측하고 해양과학연구의 기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하고 이오도 사이의 광역의 해역을 표층해를 관측해서 현재 테스트 중에 있고요. 이 해역을 광역의 해류를 관측하는 게 전부 흠마기 때문에 특히 태풍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규모와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우리 영해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데 중국도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는 지리적 요충지인 만큼 연구자들의 체류 환경 개선과 시설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 기지를 보다 첨단화하고 통신이라든지 모든 그 실험 장비 또 관측 장비들을 현대화하는 그런 투자는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로 설치 15주년을 맞은 이어도 해상과학기지는 해상과학 강국의 꿈을 키워나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도에서 SBS